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장 초반 하락폭 크게 보이면서 현재 다시 반등세로 메워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210선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흐름 전환되었다가 약보합 상태로 다시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 호전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일어난 카카오 먹통 대란으로 인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현재자 낙폭을 축소해가는 모습이지만요. 시장 상황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우려감 나와주면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불안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 꼼꼼히 체크하면서 갑작스러운 뉴스들까지 보도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말에 답답함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 메신저죠. 카카오가 먹통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 카카오 관련 어플까지 줄줄이 사용이 되지 않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이번 먹통 사태는 지난 15일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기 때문인데요. 카카오는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에 메인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IT 업계에서 유례 없이 서버 32,000대가 전부 다운이 됐습니다. 카카오톡을 포함해 카카오맵, 카카오티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은 약 30시간 만에 상당 부분이 정상화됐는데요. 최근까지도 카톡에서 사진이나 영상 전송이 되지 않았을 만큼 카톡 12년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의 장애로 남게 됐습니다. 네이버도 같은 곳에 일부 전산 시설을 뒀지만 카카오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아 피해가 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서비스 장애에 대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통신 장애 사례를 살펴보면 KT가 있었을 텐데요. KT가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사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줄까요? 네, 일단 계열사별로 이용자들에게 보상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멜론과 카카오웹2는 각각 이용권을 3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게임즈도 추후 관련 보상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상에 대한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인데다 서비스별 약관도 다르고 피해 정도를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다릅니다. 약관 제12조에 따르면 통신 조절 등으로 정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불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KT 사례의 경우도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을 약속하고 이행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카오도 구체적인 피해 보상의 규모와 범위를 조사해서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태양광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태양광 셀 모듈이 미국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46%포인트가량 증가한 겁니다. 반면 중국산 비중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1년 42.6%에 달했던 비중이 지난해 0.2%로 급감했습니다. 미국이 태양광 관련 제품에 수입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국가에서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법안인데요. 자동차 등 많은 업계에 타격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태양광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에는 오히려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IRA 시행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태양광 부문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30%까지, 생산시설 투자 금액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RA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거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망이 법 시행 이전 45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105기가와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제조 시절 부문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이 돼서 폴리실리콘, 웨이퍼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 생산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국내 기업의 태양광 수혜 소식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지방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4만 명이 넘는 개인이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17조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개인은 모두 4만 1,968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기간 내 사들인 주택은 11만 4,670가구였고 구매 금액은 총 16조 9,062억 6,500만 원에 이릅니다. 구매주택은 지역별로 경남이 2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경북, 충북, 전북, 강원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구매 건수 기준으로 상위 10명의 다주택자가 최근 3년 반 동안 매입한 주택수는 총 915가구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90가구가 넘는 주택을 사들인 셈입니다. 최다 구매자는 1982년생으로 최근 3년 반 동안 공시가격 1억 원 안팎의 지방 저가주택 137가구를 매입했습니다. 또 1984년생인 구매자는 같은 기간 112가구를 사들여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80년생들이 많이 사들인 이 모습 살펴봤는데요. 왜들 이렇게 지방의 저가 주택을 사 모으는 것일까요? 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때문인데요. 앞서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1주택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침체된 주택 경기가 회복될 경우 지방 저가주택의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시각 보도본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증시 시황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지수 장 초반 하락폭 만회하면서 코스피 약보합권의 거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214.6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 행렬이 돋보입니다. 2,015억 원 매수 물량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3,443억 원 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0.89% 상승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56,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또한 1.35%까지 수급 들어오면서 48만 9,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SK 하이닉스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의 거래 흐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 관련주로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코스닥 지수 0.04%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가운데 678.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폭 컸던 모습이었지만 빠르게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의 이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879억 원 물량 담아내면서 이 코스닥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 던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649억 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기관이 물량 오늘 덜어내는 하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1인 에코프로비엠 1위를 탈환했습니다. 3.72%까지 상승하면서 최근 2차 전지 관련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많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0만 8,700원까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반면에 2위로 내려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4.52% 오늘 급락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63,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로서 3%의 상승률, 에코프로 또한 오늘 8%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이 판교 데이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불통의 악재가 겹친 오늘 카카오가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46,500원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었는데요. 오전에 카카오 그룹주 4총사로 불리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등 모두 동반 하락세 보인 가운데 다시금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5.6% 하락세 나타나면서 48,500원 선까지 낙폭의 줄여줌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컴텍 시스템입니다. 최근 카카오가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이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들이 이 자사 서비스 오류를 일으키자 통신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컴텍 시스템의 주가가 매수세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 시장 매출 1위 기업인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9%까지 상승률 기록하면서 704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중에 745원의 고점 보였습니다. 컴텍 시스템 네트워크 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설계와 진단, 운영을 이루는 기업입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관련 업체들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그다음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부분 판가 인상과 더불어서 환율 효과가 3분기에 이어지면서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되면서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율과 그리고 물량 호가에 힘입어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 만큼 역시나 이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러한 2차전지 양극재 소재업체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는 것이 오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해서 오늘까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의 그런 매력이 더해지면서 최근 주가 조정에 따른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 이야기해 주셨고요.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써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5거래일 연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를 포착을 해봤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하락 이후에 지금 이제 저가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서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제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 하락과 함께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좀 높아진 만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제 폴란드와 FA50 경공격기 48대에 대한 3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 완제기 수출 납품이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지금 완제기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글로벌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이러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경기 방어적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해 있는 지금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정용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 한국항공우주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주말에 먹통이 됐던 카카오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이죠.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가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른 어플들도 먹통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과학기술부는 오늘 오전에 재난 문자를 통해서 또 복구 현황을 알릴 정도로 파장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자 주가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카카오 그룹주뿐만 아니라 SK 주가 역시 좀 타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관련주 주가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말에 화재가 나면서 SK 그리고 카카오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도 예상하신 결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주가를 확인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동안 많은 약세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하필이면 이런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또 이 제일 문제된 거는 화재는 날 수 있는데 이 대응이 늦었다라는 게 또 네이버와는 크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일날 바로 처리된 네이버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아직도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구축하려면은 뭐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을
표현하실 수 있고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으셨을 텐데 저희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작가님분들과 이제 PD님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약속부터 시작해서 주말이니 너무나도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자, 카카오가 그동안 주가가 골목상권 침해, 이게 가장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자회사, 쪼개기 상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회사의 기업 분할 상장 이슈, 거기에 이번에 데이터 화제까지 해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가 카카오 그룹의 관건이 되겠고요. 자, 네이버에 대해서 반사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썩 신통치는 못합니다, 오늘.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평소에 오랫동안 이 스마트폰 초기부터 사용했던 이 메신저를 바로 이동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굉장히 편리하고 순식간에 바뀌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틈새 시장으로 해서 잠깐 동안 설치하는 그리고 잠깐 동안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굳이 지금 메신저를 바로 이동해서 뭐 네이버가 엄청난 성장을 거둔다던가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카카오 그룹에서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이 좀 잘 되는 곳이라던가. 금융 서비스는 여러분들 자산이 확실하게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메신저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카카오 이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이 주가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카카오의 이번 머통 사례로 인해서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악재가 좀 발생한 부분, 또한 이 쪼개기 상장 논란 속에서 이미 기업의 이미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더더욱 실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늑장 대응은 조금 더 실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등 시총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비해서 3조 이상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카카오페이나 이 금융 계열사들은 현재 피해 접수 받고 있다고 하고요. 금감원도 전방위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또 추가 하락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기존에 선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지금 그래도 한 현재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5%대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더욱더 큰 급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만약에 하락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으셔야 된다. 그리고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관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금융 서비스는 그렇다 쳐도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재 5만 원 구간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강력하게 반등 구간,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찰나에 악재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이 5만 원 아래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오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회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5만 원을 회복하느냐 그 아래서 오래 지속되느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5만 원 구간까지는 반등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너무 카카오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지켜본다, 관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유자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서 만약에 빠르게 5만 원을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 좀 반등 구간에서 비중을 점점 좀 축소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종목을 좀 교체하면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지금 굉장히 뭐 긴축 우려감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많이 눌러내렸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들로 조금 교체를 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태 속에서 카카오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자 장 초반에 46,000원까지 떨어졌던 카카오 주가 일단 5만 원 선까지 이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카카오 먹통 사례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까지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이 독과점 관련으로 해서 입법 추진까지 현재 시사했습니다. 국가안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카카오 그룹주에 미칠 파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 법 자체가 카카오 그룹을 겨냥한 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흐름은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신 기술적 반등 하나 노리고 주가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싸게 내려와 있다라는 측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셔야 되고 지금 카카오 그룹은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외 사업으로 진출하겠다. 이 부분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해외 사업 쪽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네이버와는 좀 판도가 다르게 카카오는 이제 국내에 워낙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분산하는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는 요인이 필요하다. 지금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타겟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독과점에 대한 입법 추진이 시사된 가운데 이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기술적 반등만 좀 노려보라. 또한 뭐 해외 신사업에 대해서 잘 되는 실적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좀 이 IT 관련주로 묶이는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메신저 라인도 계속해서 좀 카카오와 다른 서비스 장애 복구 과정이 주목받았는데 네. 향후 주가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차별적인 요인이 재부각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가는 워낙 저렴한 상황이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양 그룹사가 같이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오히려 한쪽은 악재가 추가됐고 한쪽은 이 빠른 대처 방안으로 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개선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양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대처는 빠르다. 기존에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항상 그래도 빠르게 해결해 왔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뢰도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 네이버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제가 좀 작은 종목들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뭐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뭐 보안주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금융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겠죠. 그러면은 대체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SI 관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테마를 형성한다. 단기적으로 보셔야지 중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보는 거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례로 인해서 IT 대표 플랫폼 관련주죠. 네이버와 카카오 희비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처 방안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 흐름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에 따른 또 금융서비스 관련주, 보안 관련주가 강세 가능성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를 들면 네이버는 약하지만 사실 뭐 밀리지 않았을 뿐이지 크게 강세는 못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업계 3위인데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미비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가고 현재도 급등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기업 그리고 오파스넷이나 오픈베이스 뭐 이런 뭐 SI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더존비지온 같은 기업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금융 서비스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대체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드디어 상륙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애플페이는 이제 관련주들이 새로운 시장을 또 열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로운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서도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이 금융 서비스 대체 관련된 카카오페이의 대체 관련된 종목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이다. 특히 이 중에서 오늘 상한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종목을 탑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준을 삼으신다라고 하면은 조정 구간에서는 이제 쉬는 구간에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고 급등할 때 너무 쫓아가지만 않으시면은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IT 솔루션 전문 기업과 또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장초반 크게 급등하는 사태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종목들이 있죠. 특히나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상륙 수혜 기대감으로서 봐도 좋을 종목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좀 주가의 흐름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상한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존에도 이런 종목들이 뭐 애플 관련주에서 수혜를 한번 있고 최근에 굉장히 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어서 뭐 시장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쉴 타이밍에서 잘 쉬었기 때문에 또 이슈 하나 받아서 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매수 못하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도 조정 구간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 고점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쉴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뇌동매매 하시는 것만 자제하시고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추후에도 뭐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뭐 확인되면서 좀 휴식 구간에서 조정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로서 최근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눌림목에서 좀 저점 매수, 이 과대 낙폭의 이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애플페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애플 관련주로서 다른 종목들까지 추가로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한국정보통신과 함께 이로운 원래 이 애플페이 관련주 쪽으로는 이론이 좀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이 두 종목 모두 매수 타이밍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 주말에도 나와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로운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매를 말씀드렸는데 이로운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 눌림이라도 조금이라도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모아가는 방향으로 밀릴 때마다 매매, 오를 때는 조금 지켜보고 밀릴 때마다 매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관련주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빠지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뭐 단기 매매든 중장기적인 이제 투자 관점이든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켜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주에 대한 추가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은 현재 상한가 기록한 가운데 눌림목 매수 권유를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보아도 좋을 종목 이야기를 해주신 가운데 또한 이로운 현재자 12% 급등세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로서 저점 매수, 모아가는 매수가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 이지환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개장과 함께 22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다시금 반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좀 선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자 이 주말에 있었던 카카오 목통 사태로 인해서 IT 전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의 또 경제 지표 발표 후에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그동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번 달에 생각했던 CPI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미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나왔고 CPI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급락 출발했던 미국 증시가 목요일 바로 이제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장중 등락이 5% 이상 나스닥 기준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금요일 날 다시 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특히 다시 이제 금리 인상 강경론이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불거지면서 IT 종목 위주로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시장은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하루 단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러한 전반적인 그 경기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예상도 지금 하고 있고 점도표상으로 우리가 FOMC 금리 인상이 다음 달 75bp, 12월 달 50bp 정도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수급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가 어떤 경기 혹은 그 금리 인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 그 절정론 혹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라고 하는 바닥을 조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여기서 다시 공매도가 재확산될 거라는 경기 침체론이 불거지면서 나오는 수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교차가면서 어떤 날은 공매도 한매가 많이 들어오면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또다시 공매도가 유입되면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변동성은 결국 이번 주 흐름과 다음 주 초반 정도면 아마 이제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어제 중국의 전인대가 시진핑의 3년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달 지나면 다음 달 11월 6일 날 FOMC의 금리 인상 그리고 11월 8일 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왔던 어떤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정치적 일정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락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악재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기점마다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지금 바닥권에서 하락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변동성이 급등락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급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증시가 올 한 해 계속 하락을 했는데 공매도 한매가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증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예단하기보다는 공매도 한매와 혹은 공매도 이 가속화라는 부분에서 어느 쪽이 지금 싸움이 이길까라는 부분은 적어도 이번 주와 다음 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증시의 등락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난주에 CPI 발표를 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당분간 그 FOMC 금리 인상 전까지는 사실 뭐 시장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 충격을 줄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어떤 변화가 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변화가 심한데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유입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증시가 인플레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바닥론과 공매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수급 상황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주죠. 테슬라와 넷플릭스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쏟아질 예정에 있습니다. 2분기 어닝스 쇼크로 인해서 기술주 전반에 지금 폭락을 야기했던 스냅 역시 이번 주 3분기 실적 공개될 예정인데요.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이 남은 2022년 국내외 증시 어떤 시그널로 좀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3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발표됐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증시에 그 반영되는 정도를 보면 그만큼 가이던스도 많이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면 거의 지금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부터 나오는 그 테슬라의 가이던스는 거의 지금 현재가와 큰 변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가이던스가 많이 낮춰져 있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게 나오겠지만 그 부분이 경기 침체로까지 확대 해석될 만큼 과연 이제 충격적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많이 가이던스가 하향된 부분 때문에 증시에 대한 충격은 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T 종목들은 이미 그 가이던스 하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들 이미 소비재 관련돼 있는 쪽들의 실적이 어떠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에 대한 침체론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소비재를 비롯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둔화가 되었고 시장의 예상치만큼 부합하냐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충격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IT 종목에 대한 우려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IT 종목들의 그 실적 발표는 워낙 가이던스가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 조그만 호재가 개연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발표되는 경기 민감주들은 우리가 상당히 그 실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기 민감주들 이미 소비재 쪽으로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경기 침체론 만약에 불거지면 증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서 이번 실적 시즌은 넘 높이가 낮아진 가이던스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시즌 앞두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둔화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선반영이 된 시장 상황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실적 쇼크가 일어났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시 하방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더불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1월에 FOMC 블랙아웃의 기간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질 연준 인사의 발언에서 추가 긴축 기조가 재확인될지도 궁금한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CPI 발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이제 또 한 번 시장에 그 출렁거리는 모습이 금요일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FOMC 결과를 보면 일단 그 점도표상으로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이미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에 75bp, 11월 1일 날 75bp 하는 게 이미 90%가 넘는 확률이고 12월 달도 50bp냐 75bp냐 50bp 이상을 시장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점도표상으로 얘기했던 연말에 그 금리 인상 정도가 어느 정도 다다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시장의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부분인데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한쪽은 11월 달 75bp를 인상을 하면 이제 75bp 이상의 인상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결정론 혹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오면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전히 강한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12월 달에도 75bp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간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형태로 연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결정론이 11월에 나오냐 12월에 나오냐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하루 이틀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의 충격이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오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올 한 해 계속 진행됐던 금리 인상에 25bp부터 50bp 그리고 75bp를 3번 연속했고 그리고 이변 마지막 남아있는 2달 기간 동안 75bp, 50bp 예상대로 간다면 어쨌든 금리 인상은 크게 보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인상되어 있는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그 유지가 계속되면서 시장을 압박을 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상충된 그 의견이 아마도 대립을 할 것 같고 지금이 아마 이제 그런 대립의 상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여기서 어느 쪽이 맞다라는 인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급적으로 조금 예측해 본다면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글로벌하게 자금 이동에 있어서
최근에 IT 혁신주의 가장 대표되는 펀드는 AIK 펀드의 자금이 유출만 되다가 지난달부터 일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에서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 혹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가이던스가 나올 때 오히려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그 11월에 FOMC에서 금리 결정론이 나올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론이 불거질 거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수급을 보면서 시장의 눈치를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 만약 확률적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수급을 본다면 수급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일단은 우리가 11월 그 75bp 금리 인상이 마지막 75bp가 되는 금리 인상 결정론이 되느냐 혹은 경기 침체론으로 불거지느냐 요 여부는 일단 눈치를 보면서 판별이 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또 발언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도표 상에서는 11월에 75bp, 12월에 50bp 올릴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데요. 11월에 이 금리 인상 결정론에 대한 이 여부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지 다시금 또 우려사항이 표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수급 보면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눈치를 좀 보는 장세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증시 대응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우리가 항상 그 하락할 때도 상승할 때도 보면 어떤 이제 분기점에 다다르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규칙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보면 이런 그 하루 단위로 급등락이 반복되고 특히 우리 증시는 수급적으로 그동안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락에 의해서 단기 등락이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로 유발돼서 낙폭이 나온 종목을 저가에 매집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보되 여기서 새로 현금을 투입해서 신규 매수하거나 혹은 포지션을 급격히 바꾸는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주도주가 될지에 대한 주도주 탐색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포지션이라면 본인이 판단할 때 주도주 섹터 위주로 좀 돼 있다면 포지션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면 ETF 인버스를 활용해서 해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하면서 해지로 시장 대응을 하시면서 과연 이 시장이 여기서 분기점이 되고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만약에 상승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IT나 특히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소재를 비롯해서 기간의 매물을 막고 있지만 꾸준하게 그 외국의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운송 장비,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태조 이방원에서도 보시면 태양광이나 이쪽에서 일부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이번 주 등락 이후에 적어도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바닥 확인 과정을 보고 현금을 투입하면서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일단 주도주로 종목을 몰아가는 압축 전략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만약에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 포지션을 확대하는 전략. 그래서 이번 주는 주도주 섹터로 그 포지션을 압축해 하는 전략과 시장 대응은 해지로 하시면서 일단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 요 전략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장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당분간 이번 주는 현금 투입을 자제하시되 주도주를 좀 몰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IS 이재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과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